나는 늘 우연한 눈빛 교환이나 도서관에서의 짧은 미소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일이 내게 실제로 일어났다. 가을 햇살이 기울던 오후, 나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창가에 앉아 책을 펼쳐놓고 있었다. 현대사회학 이론이라는 두꺼운 책은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족쇄 같았다. 커피의 쓴맛조차도 내 지루함을 덮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어딘가 사뭇 다른 공기를 풍겼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안정된 어깨선과 여유로운 걸음걸이가 묘하게 시선을 끌었다. 짧게 다듬어진 검은 머리카락, 둥근 안경테 뒤에서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수수한 남색 셔츠가 잘 어울렸다. 그가 내 책상 쪽으로 다가오며 작은 미소를 띄웠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들며 안녕하세요 라고 답했다. 혹시 경제학 공부하시나요? 나는 웃으며 책을 덮었다. 아니요, 그냥 버티는 중이에요. 이론이 너무 딱딱해서요. 그는 순간 크게 웃었다. 웃음소리는 부드럽고 어쩐지 안심이 되는 울림이었다. 자리를 자연스럽게 옆으로 끌며 그는 이름을 밝혔다.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진이에요. 민준은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다. 약국 체인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경영을 더 깊게 배우고 싶어서 학교에 와 강의를 듣는 중이라고 했다. 의외였다. 나는 그저 평범한 대학원생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무게감 있는 삶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그는 말을 하면서도 안경을 손가락으로 올려 고정하곤 했는데 그 작은 습관마저도 친근해 보였다. 나는 무심결에 그의 몸매에 눈길이 갔다. 약간 둥글게 나온 배, 셔츠 단추 사이로 은근히 드러나는 굴곡. 보통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디테일인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내 시선은 자꾸 그곳에 머물렀다. 살짝 귀엽네, 스스로도 놀란 생각이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는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다. 일부러 약속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책을 펼쳐놓고 있을 때쯤이면 어김없이 민준이 등장했고 그럴 때마다 내 하루가 조금은 가벼워졌다. 우리는 가끔 커피를 마시러 나가기도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청자켓에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는데 가을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내 머리를 그가 조심스레 손끝으로 넘겨주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단순한 제스처였지만 그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있었다. 커피잔을 손에 들고 걸을 때 그는 내 구두를 유심히 바라봤다. 검은색의 얇은 스트랩 힐이었다. 되게 잘 어울려요. 약간 영화 속 장면 같네요. 그의 칭찬에 나는 볼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구두, 액세서리 같은 작은 부분을 신경 써서 보는 그의 시선이 묘하게 나를 설레게 했다. 며칠 뒤,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 씨, 혹시 도서관 말고 저녁 같이 하실래요? 나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다. 서울 종로의 한 조용한 골목, 붉은 벽돌로 꾸며진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따뜻한 조명과 향긋한 허브 냄새가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민주는 나를 앞장서 안내하며 의자를 당겨주었다. 그 세심한 배려가 가슴속을 간지렸다. 음식은 훌륭했다. 하지만 내 기억에 남은 건 맛이 아니라 촛불에 비친 그의 눈빛이었다. 수진 씨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면서도 따뜻한 분 같아요. 그의 말에 나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눈길이 부딪히는 순간 어쩐지 숨이 막혔다. 식사 후 우리는 인사동 거리를 함께 걸었다.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발끝에 쌓였다. 그는 내 옆에서 가볍게 코트를 여미며 말했다. 오늘은 기억하고 싶네요. 나는 작게 웃었다.
저도요. 그 순간 그는 멈춰서더니 나를 바라봤다. 그의 손이 천천히 내 손끝에 닿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당연해졌다. 도서관에서만 보던 민주는 이제 내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어느 날은 내가 강의실을 나오면 그는 이미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또 다른 날은 내 연구실 문 앞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두고 가기도 했다. 작은 배려들이 모여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켰다. 주말이 되자 그는 나를 한강공원으로 초대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강 위로 비친 석양은 붉고도 은은했다. 나는 흰색 니트 원피스에 길게 늘어진 카멜색 코트를 걸쳤고 발에는 크림색 앵클부츠를 신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릴 때마다 코트 허리끈이 흔들렸다. 민주는 내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수진 씨, 혹시 오늘 화보 촬영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나는 피식 웃으며 말도 안 돼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자꾸 떠올라 볼이 붉어졌다. 우리는 강둑에 자리를 잡고 치킨과 맥주를 나눠 먹었다. 그는 캔을 따는 순간 조금 서툴게 맥주 거품을 흘렸고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가 부끄럽게 손등으로 거품을 닦아낼 때 그 손의 두툼한 감촉과 소박한 움직임이 이상하게도 매력적으로 보였다. 사실 그가 잠시 말을 고르며 나를 바라봤다. 저 이혼한 지 오래됐어요. 아들도 있고요. 조금은 무겁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알아두셨으면 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사람마다 다 사는 게 있잖아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졌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우리는 강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다. 나뭇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멀리서 자전거 종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순간 내 머리카락이 바람에 얼굴을 가리자 민준이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빗어 넘겨주었다. 그 단순한 동작 속에 숨겨진 섬세함이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며칠 뒤 그는 나를 남산타워에 데려갔다. 유리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끝없이 이어진 별자리 같았다. 나는 짙은 남색 롱스커트를 입고 은빛 귀걸이를 달았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내 귀걸이에 반사되는 듯했는데 민주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빛보다 더 눈부셔요. 나는 심장이 크게 요동치는 걸 숨기려 고개를 돌렸다. 전망대 한쪽에는 사랑의 자물쇠가 가득 걸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자물쇠를 집어들더니 나를 바라봤다. 수진 씨, 혹시 이런 거 믿으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예쁘긴 하네요. 그는 웃으며 자물쇠에 MJ&SJ라고 적고 난간에 걸었다. 나는 괜히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걸 느꼈다. 밤 공기가 차가워져 내려오는 길에 우리는 케이블카 안에 나란히 앉았다. 좁은 공간, 어둑한 조명 속에서 그의 어깨와 내 어깨가 닿았다. 나는 괜히 숨을 고르며 창밖만 바라봤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이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따뜻했다. 아주 오래 기다렸던 온기처럼. 나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우리의 눈빛이 다시금 마주쳤다. 그 안에서 느껴진 건 설렘만이 아니라 신뢰였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수많은 대화를 대신했다. 겨울의 시작이 다가오자 우리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다. 도서관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카페, 전시회, 공원으로 번져나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초대였다. 민준이 직접 자신의 집으로 나를 부른 것이다. 그날 나는 은은한 크림색 니트와 검은색 플리츠 스커트, 무릎까지 오는 가죽 부츠를 신고 갔다. 머리에는 작은 진주 장식의 머리핀을 꽂아 은근한 포인트를 줬다.
거울 속에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이었고 그걸 민준이 알아봐 주길 은근히 바랐다. 그의 집은 강남의 조용한 아파트였다. 문을 열자 은은한 커피 향과 따뜻한 조명이 나를 맞이했다. 벽에는 간결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경제 관련 서적과 몇 권의 시집이 섞여 있었다. 생각보다 아늑하네요. 내가 말하자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혼자 산 지 오래돼서요.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좀 비어있죠. 우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르고 잔을 부딪혔다. 그는 내 옆에 앉았지만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다. 그 미묘한 간격이 오히려 더 긴장을 자아냈다. 나는 무심결에 그의 손을 바라봤다. 두툼하고 따뜻해 보이는 손가락들, 그리고 책장을 넘길 때의 차분한 움직임이 떠올랐다. 순간적으로 그 손이 내 손을 감싸는 상상을 하고 스스로 놀라며 시선을 돌렸다. 수진 씨, 민준이 부드럽게 내 이름을 불렀다. 네. 혹시 저와 있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편안해요. 이상하게도. 그는 미소 지으며 내 앞머리를 손끝으로 살짝 정리해 주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추고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 눈빛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확실히 나를 향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음악이 잔잔히 흘렀다. 나는 괜히 방안을 둘러보며 대화를 이어갔다. 책을 좋아하시네요. 여기 시집도 있네요. 네, 사실 가끔은 숫자보다 단어가 더 위로가 되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다. 강한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여린 부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다. 잠시 후 내가 소파에 기대자 민준이 살짝 몸을 움직여 내 어깨에 쿠션을 받쳐주었다. 그 작은 배려가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짧은 정적. 그의 심장 소리가 고요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해졌다. 수진 씨, 그가 낮게 속삭였다. 나는 눈을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가까운 거리, 따뜻한 숨결. 그 순간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저는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게요. 나는 대답 대신 미소 지으며 손을 꼭 쥐었다. 내 안에서 피어오르던 설렘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두드리는 빗소리와 함께 방 안은 더욱 친밀한 공기로 가득 찼다. 그는 담요를 꺼내 내 무릎에 덮어주었다. 담요 속에서 느껴진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도 조심스러웠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단순한 호감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 겨울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민준과 함께 있는 순간들은 늘 따뜻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하루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그 작은 습관들이 나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조금씩 새로운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그는 나를 전통찻집으로 데려갔다. 종로의 골목길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 카페였다. 마당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은은한 조명 속에서 기와지붕의 곡선이 고요하게 빛났다. 나는 옅은 핑크빛 한복 원피스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가는 비녀 모양의 머리핀을 꽂았다. 전통과 현대가 섞인 내 모습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 씨,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시선이 내 귀걸이, 내 소매끝, 그리고 허리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머물렀다. 나는 괜히 손끝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우리는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자신의 어린 아들 이야기를 꺼냈고 나는 부모님과의 추억을 나누었다. 서로 다른 삶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차이들이 우리를 더 가까이 묶어주는 듯했다. 찻집을 나서자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하얀 조각들이 머리카락과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내 코트 목깃을 올려주며 말했다. 춥죠? 제 손 잡으실래요? 나는 가볍게 그의 손을 잡았다. 눈 위를 걸을 때마다 발끝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우리의 심장을 따라 울리는 듯했다. 그날 밤 우리는 그의 집으로 향했다. 소파에 앉아 창밖에 눈을 바라보는데 방 안은 오직 스탠드 조명과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긴 침묵 끝에 민준이 내 손목에 살짝 입술을 대며 속삭였다. 수진 씨, 제가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니죠? 나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었다. 존중과 욕망이 동시에 묻어난 조심스러운 고백이었다. 나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저도 원해요. 그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끌어와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따뜻한 심장 박동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를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이어진 그의 입맞춤은 길었지만 지나치지 않았다. 담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가까워졌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나의 움직임은 서툴렀지만 그 모든 것이 진실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내 휴대폰에 갑자기 메시지가 도착했다. 밝은 화면 속에는 낯선 이름이 떠 있었다. 이서준. 나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민준의 눈은 이미 그 이름을 본 듯했다. 누구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묘하게 흔들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방 안의 따뜻함은 여전히 있었지만 공기 속에는 갑작스러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서준이라는 이름은 그 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엎어두었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의 시선은 잠시 거기에 머물렀고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걸 나는 놓치지 못했다. 누구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긴장감이 분명 느껴졌다. 그냥 학부 때 알던 동창이에요.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조차도 내 불안을 숨기지 못했다.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의 눈발이 더 거세지며 창문을 두드렸고 방 안의 침묵은 더욱 길어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제가 괜히 예민한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수진 씨가 나만 바라봐 주길 바랐어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죄어오는 듯했다. 사실 이서준은 단순한 동창이 아니었다. 예전에 잠시 스쳐갔던, 그러나 내 마음속에 흔적을 남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민준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민준 씨, 지금 제 마음은 당신이에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다시 부드러워졌고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러나 그 따뜻함 뒤에는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캠퍼스 앞 카페에서 서준을 마주쳤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던 그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잠시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때 카페 유리창 너머로 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내 눈과 마주친 순간 그의 표정은 얼어붙었다. 그날 밤 민준은 연락이 없었다. 조용히 흘러간 시간 속에서 나는 침대 위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불안에 떨었다. 머릿속엔 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혹시 그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된 걸까? 다음 날
도서관에서 민준을 만났을 때 그는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씨, 우리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끝이 떨리고 책장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듯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밖으로 나오니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흰 눈송이가 머리 위로 내려앉고 코끝을 스쳤다. 그날의 추위는 단순한 겨울의 추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냉기 같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아직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남아 있었다. 발신자, 이서준. 너와 다시 얘기하고 싶어.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와 민준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가장 복잡한 장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